네버빈지 다이어트의 100만 독자의 식습관을 바꾼 초간단 멘탈 트레이닝이라고 미국에서 100만 부 돌파가 되었고 아마존 리뷰 7,000개가 극찬을 했고 체중 감량 최장기 베스트셀러 글렌 리빙스턴 지음 책을 지금 초반부를 시작을 해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먹기 위해 사는 꿀꿀이가 아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꿀꿀이는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고 있는 꿀꿀이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두 번째 사실은 꿀꿀이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좋다는 것입니다. 도돌이개, 도둑고양이, 먹개비 등 어떤 이름도 되지만 귀여운 애완동물과는 거리가 먼 이름을 택해야 해요. 왜냐하면 대상을 사랑하고 보살피려는 마음이 아니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하기 때문이죠. 여하튼 저는 제 아내의 먹개비를 꿀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네버빈지 어게인 비법을 설명하면서 통제가 안 되는 식욕이나 충동을 가리켜서 꿀꿀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꿀꿀이를 구분짓는 차이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나는 꿈과 목표가 있지만 꿀꿀이는 오로지 먹기 위해서 삽니다. 나는 삶이 주는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지만은 꿀꿀이는 오로지 주전부리만을 원하며 그걸 먹기 위해서라면 무슨 소리든 짓거리죠. 꿀꿀이는 나에게 중요한 몸, 건강, 행복, 번영은 신경 쓰지 않아요. 이렇게 새 책이라 뻣뻣하네. 자, 왜냐하면 꿀꿀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먹을 것을 얻어내야만 하기 때문이죠. 나는 사랑하고 배우고 웃으며 인생을 충만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꿀꿀이는 한 번만 더 실컷 먹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요. 나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하지만 꿀꿀이는 삶을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잔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껏 먹고 즐기려고 나를 꼬드기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총동원 하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꿀꿀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오로지 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영원히 몸무게를 조절하는 일을 반은 성공한 셈이죠. 거기다 꿀꿀이가 내는 꽥꽥 소리를 냉정하게 외면하는 법까지 배우면 나머지 반도 성공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이나 꿀꿀이 둘 중에 하나는 고통을 받을 텐데 그 하나가 절대 여러분은 아니었으면 좋겠군요. 우리 삶이 불행한 데는 내 안에 사는 꿀꿀이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내 안의 꿀꿀이는 좋지 않은 음식을 너무 많이, 그것도 적절하지 못한 시간에 먹으라고 부추겼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에 걸친 건강이 나빠졌고 자신감을 잃었으며 삶의 질도 떨어졌습니다. 큰 마음 먹고 이 책을 손에 들기 전까지는 그랬을 겁니다. 그동안 꿀꿀이는 우리가 완벽한 다이어트 계획을 짤 때마다 우리를 설득해 그만두게 했어요. 꿀꿀이 때문에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제대로 가꾸지 못했죠. 우리는 건강한 몸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꿈꾸던 삶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마저 도둑 맞았습니다. 쓸데없이 무거운 몸을 짐처럼 이고 지고 살게 만든 것도 나의 성공, 건강, 행복을 서서히 갉아 먹은 것도 꿀꿀이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을 빼지 못할 것처럼 느끼게 한 것도 꿀꿀이고요. 하지만 꿀꿀이는 전혀 개의치 않죠. 꿀꿀이는 오로지
자기 쾌락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 한 입을 더 먹기 위해서라면 눈 깜짝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겁니다. 그런 꿀꿀이에게는 조금의 사랑도 아니 연민조차 허용할 가치가 없어요. 꿀꿀이는 내면의 아이도 귀엽고 어린 애완동물도 내가 삶에서 정말 가치 있다고 느낄 만한 무엇도 아닙니다. 절대 꿀꿀이를 진짜 돼지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인 진짜 돼지는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어떤 사람은 돼지를 애완동물로 기르기도 하지요. 그리고 실생활에서 돼지는 우리의 도움과 보호가 있어야 하죠. 하지만 꿀꿀이는 통제가 안 되는 먹보 괴물이라 그대로 놔두면 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꿀꿀이는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해부학적인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꿀꿀이를 우리 삶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꿀꿀이의 꽥꽥 소리를 자신의 바람과 혼동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생존에 꼭 필요한 것만 지키며 산다면 꿀꿀이를 영원히 지배할 수 있습니다. 꿀꿀이는 내가 아닙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은 이제부터 여러분은 동네 양아치를 만났을 때 느낀 혐오와 경멸의 감정으로 꿀꿀이를 대해야 합니다. 최상의 계획을 짜놓고서도 선을 넘어서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야 될 때마다 사실 우리 안에는 꿀꿀이의 목소리가 존재했으며 그 목소리는 그래도 괜찮다고 우리를 열심히 설득했어요. 그래놓고 꿀꿀이는 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아픈지, 고통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중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짜놓은 계획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지 등은 신경 쓰지 않았죠. 꿀꿀이의 유일한 관심은 쓰레기 같은 음식을 실컷 먹어도 괜찮다고 우리를 꼬드기는 일뿐이었어요. 하지만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잠깐의 치명적인 즐거움을 누린 대가로 우리는 자기의 인생을 얼마나 망치며 살았던가요? 내가 제안하는 심리 기법을 배우면은 여러분은 자신을 꼬드기는 내면의 소리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끔찍한지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정신 공간에서 나 자신과 꿀꿀이를 철저히 분리하고 파괴적인 사고방식을 100% 통제하게 될 거예요. 꿀꿀이는 내가 아니며 존중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꿀꿀이가 꽥꽥거리는 소리를 듣고 즉시 무시해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짜 꿀꿀이가 존재한다고 믿기. 제가 헛소리를 하는 미치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 안에 진짜 꿀꿀이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개념이자 임의로 정한 심리기법 같은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개념은 그저 단순한 심리기법이 아니어서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사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쩌면 이 기법을 머리로 인지하고 싶을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일단 기본 개념을 이해했다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꿀꿀이가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꿀꿀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일은 지금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개념적인 체계를 바탕으로 이제부터 우리의 계획을 자꾸 어긋나게 했던 사고방식과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스스로 통제권을 가지고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 앞으로 다가올 모든 유혹의 순간에 꿀꿀이는 이 존재는 100% 진짜처럼 보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아이디어 때문에 힘이 들 수 있어요. 내 안에 꿀꿀이는 이건 진짜가 아니야 라고 믿는 쪽을 분명 더 좋아할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꿀꿀이의 꽥꽥 소리를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할 테니까요. 그리고 곧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이것이 꿀꿀이가 당신에게서 음식을 얻어내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무르면 어떻습니까? 이제 꿀꿀이를 우리에 가두고 입을 다물게 하세요.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각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조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존재한다고 말하면 꿀꿀이는 존재합니다. 더는 고민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왜 진지하게 듣고 있는 거야?
이러지 마. 가서 뭐나 좀 먹자고. 당신 안의 꿀꿀이가 내 안의 꿀꿀이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내 안의 꿀꿀이를 매몰차게 분리하기 위해 그것의 정체를 밝힐 마음의 준비가 부족하다면 다음 체크리스트를 표시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꿀꿀이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식 습관의 피해 체크리스트. 정말 그렇다. 5점, 약간 그렇다. 4점, 약간 아니다. 3점, 전혀 아니다. 0점. 이렇게 체크를 해보라는 거죠. 내 몸무게는 이상적인 체중과 거리가 멀다. 그날 꼭 하고 싶은 일을 모두 못할 만큼 에너지가 없다. 식사 후 배가 터질 것 같다. 가끔은 충분히 먹었는데 더 먹고 싶어질 때가 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먹을 때와 혼자 먹을 때의 식습관이 많이 다른 편이다. 평소 식습관을 남에게 보여주기가 부끄럽다. 가끔 건강성의 이유가 아닌 폭식을 한데 걸어 하루 이틀 정도 금식한다. 식단 계획을 세웠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어길 때가 많다. 그다지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도 나도 모르게 음식을 먹게 된다. 음식을 실컷 먹고 싶은 마음에 필요 이상으로 운동을 많이 한다. 건강검진에서 과체중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혈액검사 수치 중에서 정상을 벗어난 항목이 있다. 이렇게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만큼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다. 음식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내 체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편이다. 몸무게가 달라지면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것 같다. 입에 뭔가 늘 달고 산다. 칼로리 계산, 식단 계획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체중에 대해서 강박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내보려는 거죠. 0점에서 20점은 꿀꿀이가 완벽히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고 81에서 100점은 완전 꿀꿀이의 노예이다 라는 거죠. 자, 점수가 아무리 높게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쉽고 빠르게 그리고 영원히 꿀꿀이를 우리에 가두고 식습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녀석의 이름부터 정하자. 앞에서 꿀꿀이는 단지 파충류 연대를 가지는 별명일 뿐이며 난소처럼 정소처럼 몸의 일부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부를 꿀꿀이라고 부르는 걸 아주 싫어해요. 가슴 아픈 기억이 떠오르거나 자학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비슷한 기분이 든다면 내 안의 뚱뚱볼을 꿀꿀이라고 부르는 것을 피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떠돌이개, 도둑고양이, 방해, 공작원 등등 다르게 부를 이름이 아주 많아요. 저의 고격적인 내면의 적을 가리켜서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으라고 속삭이는 내 안의 회방꾼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리고 꿀꿀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이름을 선택했다면 나머지 체계를 일컫는 용어도 조금씩 바꿔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내 안의 꿀꿀이가 먹으라고 부추기는 음식을 꿀꿀이죽이라고 부를 예정인데 만약에 별명을 떠돌이개로 선택했다면 떠돌이개가 원하는 음식은 개밥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또한 꿀꿀이죽을 먹으라고 꼬드기는 꿀꿀이의 분별 없는 목소리를 돼지 꽥꽥대는 소리라고 부른다면 떠돌이개는 낑낑대는 소리를 낸다고 말하는 식입니다. 이해하셨죠? 귀엽고 깜찍한 이름만 아니면 됩니다. 내 안의 뚱뚱보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마구 먹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뒤 재지 않는 공격적이고 난폭한 성격에 남을 조종하는 데 능한 간사함을 대표할 만한 그런 이름을 골라야 해요. 그래야 자신의 일부로 훈련하고 통제하는 데 불쌍하거나 꺼림칙한 마음이 들지 않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책에서는 꿀꿀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할 텐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음식을 향해 닥치는 대로 달려드는 저의 파충류 뇌를 가리키기 위해 제가 선택한 이름이 꿀꿀이이기 때문이에요. 자, 착하게 굴지 말고 지겹다고 화를 내라. 사실 저는 동정심이 많은 편입니다.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보살피는 일도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고요. 하지만 폭식을 극복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잠재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기를, 그래서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포옹이라면 저는 당장 커다란 테디베어가 되어 여러분을 포옹해 줄 겁니다. 하지만 저는 30년이 넘도록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사랑하자라는 접근법으로 시기 조절을 하느라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돈을 들여가며 많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었고 여러 고객에게 직접 적용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방법은 심각한 과식과 폭식을 해결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렇게 판단한 데는 명확한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몸의 신경구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특징에 따라서 크게 3단계로 진화했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가하다 쉽게 단순한 아래의 분류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파충류 뇌는 우리 뇌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입니다. 주위에서 뭔가를 발견하면 파충류의 뇌는 스스로 이렇게 묻습니다. 먹을 음식인가, 짝짓기 대상인가, 죽여야 할 적인가, 가족, 사랑, 관계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장기적인 목표, 영성, 예술, 음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파충류 뇌의 관심은 오로지 먹기, 짝짓기, 죽이기 뿐이죠. 다이어트 중에 나도 모르게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있다면 그 순간은 파충류의 뇌가 우리를 장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쁜 음식을 향해서 손을 뻗을 때 파충류의 뇌는 곧 내 안의 꿀꿀이가 됩니다. 포유류의 뇌는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파충류의 뇌에 파충류의 뇌라고 뇌에서 발달했습니다. 포유류의 뇌가 원래 하는 일은 파충류의 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기다려. 우리 종족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확인할 때까지 먹지도 짝짓기도 하지도 죽이지도 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대감을 형성하게 하는 감정의 중추가 되는 뇌입니다. 대뇌 신피질 즉 영장류의 뇌는 가장 마지막에 발달하여 파충류의 뇌와 포유류의 뇌를 통제합니다. 장기적인 목표, 예를 들면 체중 감량이나 근육 만들기, 나아가 사랑, 자아, 정체성, 영성, 음악, 미술 등의 관념을 관장하죠. 포유류의 뇌는 파충류의 뇌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류의 뇌는 파충류의 뇌와 포유류의 뇌를 제어할 수 있고요. 이것이 뇌가 진화되어 온 방식이며 그 덕분에 인간은 어떤 충동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힘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고 싶은 강한 욕구가 몰려왔을 때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을 사랑하고 상처받은 내면이 아이를 돌보고 화내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하는 행동은 사실상 진화를 통해 대뇌 신피질을 갖게 된 수천만 년 동안 유지해온 통제권을 포기하고 파충류의 뇌에게 권력을 쥐어주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충동이 일어나는 순간에 파충류의 뇌를 따르는 것은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스스로 축소하는 행위입니다. 그에 반대로 우리는 파충류의 뇌에 대한 혐오감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잠깐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은 꼭 신경구조 때문이 아니라 해도 현대인들은 모두 무척 강력한 사회 경제적인 심의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그 폭풍에서 단호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그러려면 현실에 안주하거나 착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지겹다고 말하고 화를 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쉽도록 1950년대 후반에 피터 밀러와 제임스 올즈가 실시했던 매우 놀라운 과학 실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실험은 오늘날 동물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보면은 분명 비윤리적이었지만은 당시에도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결론을 도출해냈죠. 포유동물은 신경학적인 쾌락 정치의 인위적인 자극을 얻기 위해서라면 심각한 수준의 자기무시도 감행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험 과정은 이랬어요. 두 과학자는 쥐의 쾌락 정처를 담당하는 뇌 부위에 전극을 이식한 다음에 전극을 버튼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쥐가 버튼을 누르면 뇌에 전기가 흐르도록 장치를 했다는 거죠.
장치를 만들었고 결과는 매우 극적이었습니다. 쥐는 자극을 얻기 위해서 시간당 수천 번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지어 매우 굶주리고 목이 마른 상태에서도 음식이나 물보다도 전기 자극을 더 좋아했습니다. 수컷쥐는 발정난 암컷쥐가 옆에 있는데도 무시하고 버튼을 누르는 일에만 집중했고, 버튼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바닥의 전기 충격 장치를 지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엄청난 고통을 참아가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암컷쥐 역시 새끼를 돌보는 일도 제쳐놓고 전기 자극에 집착했고요. 어떤 쥐는 다른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온종일 시간당 수천 번씩 버튼만 눌렀습니다. 결국 쥐가 굶어 죽지 않게 하려면 쥐를 장치에서 강제로 분리하는 수밖에 없었다는군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찰스 모온과 로버트 히스의 연구에서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의 관심에 역행하는 생존 본능을 강제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의 결론은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과식과 폭식을 해결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는 좀 더 공격적인 방식으로 음식 문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군요. 돌려 말할 것도 없이 현대의 대형 식품 회사들은 인위적인 수단을 써서 소비자들의 생존 본능을 장악하고 그로 인해서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앞선 실험에서 쥐들은 쾌락 버튼 없이는 살지 못할 거라고 느끼고 계속해서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쥐의 생존에 중요한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영양소 섭취도 기꺼이 포기했죠. 이와 유사하게 우리도 사회 속에서 가공식품의 봉지, 상자, 용기들이 제공하는 쾌락 버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쾌락 버튼을 계속 누르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기존 시기 조절 방법이 효과가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광고 때문입니다. 대형 식품 회사의 경제적인 힘은 영양이라는 요소를 가볍게 제치고 사람들의 생존 본능을 제압했습니다. 당연히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광고도 하고 있고요. 식품 회사들은 자기네가 만든 음식을 가장한 물질이 정말 맛있고 먹는 걸 멈출 수 없을 거라며, 그리고 심지어 몸에도 좋다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서 한 해 5천 건 이상의 음식 광고들이 쏟아져 나오지만은 그중에 과일이나 채소에 관한 광고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참,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광고이기 때문에 자신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방심해도 안 됩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줄까요? 광고 상품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판매에 대한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오히려 더 높다고 하는군요. 상품에 대해서 곰곰이 따져보는 소비자를 유혹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식이 조절 방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네 번째 이유는 중독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계의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 몸담은 연구자들이 인간은 중독 앞에서 무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우리의 만성으로 진행되는 신비한 질병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이 병은 예방과 치료에 불가능해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상의 하루하루 조금씩 겨우 절제하며 살아가는 방법뿐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 문화에 점차 스며들어서 이제는 대다수 사람들이 쾌락 버튼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못한다고 믿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요약해보면 대형 식품회사는 작은 제품 안에 법이 허용하는 전분, 당분, 기름, 나트륨, 지방, 흥분, 독소, 물질 그리고 기타 자극적인 화학 첨가물을 최대한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식품이 건강에 좋고 맛도 좋아 보이게 포장한 다음에 대대적인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나면 중독을 치료하는 의료계 연구자들은 우리에게 유혹을 뿌리칠 힘이 없다고 말해 거기에 힘을 보탭니다. 우리는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고 싶은 강한 욕구가 몰려오면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돌아다닙니다. 우리 손으로 비만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퍼뜨리고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간단한 일련의 기법으로 이런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꿀꿀이가 깨끗거리는 소리 또는 내 안의 떠돌이개가 낑낑대고 우리 우는 소리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소리를 듣는 즉시 무시해버리고 몸에 좋은 영양소는 다른 식품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책을 넘기기 전에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책을 넘기기 전에
그래서 꿀꿀이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책을 넘기기 전에 여기까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